아버지, 춥다고 징징대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세요. 아버지가 없어져야 내 인생이 핍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던 밤, 아들은 치매 걸린 아버지를 산속 폐가 같은 요양원에 짐짝처럼 던져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덜덜 떨며 손을 뻗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손목에 차여있던 낡은 시계마저 낚아채듯 풀어 챙겼습니다. 이건 유품으로 제가 미리 챙길게요. 어차피 시간 볼 일도 없잖아요. 아들의 차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자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아버지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입속 깊은 곳에서 몰래 숨겨둔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치매약이 아니었습니다. 500억 자산가 아버지가 폐륜 아들을 잡기 위해 준비한 소름 돋는 반전의 열쇠였습니다. 이놈아, 내 놈이 나를 버린 이 순간 내 놈의 인생도 끝났다. 버려진 아버지의 처절한 복수극. 과연 아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강원도 산간 지역을 뒤덮고 있었어요. 내비게이션마저 길을 잃은 깊은 산속, 낡은 간판이 덜렁거리는 현대 요양원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 민석이 내렸어요. 명품 구두에 눈이 묻자 민석은 얼굴을 찌푸리며 발을 툭툭 털어냈죠. 아이고, 더럽게 눈이 많이 오네. 이거 완전 시골 오지잖아. 민석이 조수석 문을 열자 멍한 표정의 70대 노인 춘식이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어요. 자, 내려. 여기야. 여기가 요양원이라고. 민석이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 펼쳤습니다. 춘식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죠. 응? 어디야 여기가? 집이야? 춘식이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말 안 했어? 요양원이라니까. 여기서 편히 지낼 거야. 집 가고 싶어? 우리 집. 시끄러워. 여기가 이제 집이야. 민석이 춘식을 짐짝처럼 들어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춘식의 허리가 휠체어 손잡이에 부딪혔지만 민석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양원 입구 유리문이 열리며 50대 후반의 원장 최 씨가 나왔죠. 어서 오십시오. 박민석 씨 맞으시죠? 네, 그쪽이 최 원장님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최입니다. 최 원장이 춘식을 내려다보며 입맛을 다셨어요.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치매요. 심한 치매.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대소변도 못 가립니다. 나이는 얼마나 되셨어요? 78입니다. 그 정도면 중증이네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잘 모십니다. 민석이 대답하는 동안 춘식의 손목에 차여있던 금장 시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석은 슬쩍 춘식의 손목을 잡더니 시계를 풀어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 넣었죠. 어차피 여기선 시계도 필요 없으니까. 아, 네. 귀중품은 다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최 원장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여기 입원 동의서하고 포기각서 쓰시면 됩니다. 포기각서요? 그게 뭡니까? 만약 환자분한테 무슨 일 생겨도 저희한테 책임 묻지 않는다는 거죠. 다들 쓰십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필요해요. 아, 그런 거군요. 민석은 서류 내용을 읽지도 않고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포기각서란 옆에 빠르게 이름을 휘갈겨 쓴 뒤 도장을 찍었어요. 자, 됐죠? 돈은 벌써 보냈습니다. 민석이 휴대폰을 꺼내 입금 내역이 찍힌 화면을 최 원장 눈앞에 흔들어 보였죠. 1년치 선납했으니까 잘 부탁합니다.
중간에 이상한 연락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예.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모십니다. 전화도 받지 마세요. 무슨 일 있어도 저한테 연락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원장이 비죽 웃으며 서류를 챙겼어요. 민석이 춘식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춘식의 옷깃을 만지는 척하며 귀에 입을 바짝 댔죠. 여기서 편히 계세요, 아버지. 다신 연락 안 할 겁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죽어서 시체가 돼도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남남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춘식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응?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 지내시라고요. 민석이 춘식의 어깨를 툭툭 두드린 뒤 몸을 일으켰어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저 가볼게요. 예, 가십시오. 조심히 들어가시고. 민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죠.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와 함께 눈발이 날렸어요. 검은색 세단이 요양원 정문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춘식은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며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춘식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변했죠. 흐릿하고 멍했던 눈빛이 차갑고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최 원장이 춘식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탁 쳤어요. 가자, 영감. 방 배정해 줄게. 1년치나 받았으니까 좋은 방 줘야지. 휠체어를 거칠게 밀기 시작했습니다. 춘식의 몸이 앞으로 흔들렸어요. 춘식은 반사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가 이내 힘을 풀었죠. 다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침에 놓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집 가자. 집은 무슨? 여기가 집이야, 영감. 이제 여기서 살아야지. 춥다. 너무 추워. 방 들어가면 따뜻할 거야. 가만히 있어. 최 원장이 휠체어를 끌고 복도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방문을 발로 차 열었죠. 여기 들어가. 4인실이야. 침대 4개가 비좁게 놓여 있었습니다. 천장 구석에는 렌즈가 깨진 가짜 감시 카메라가 전선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난방이 되지 않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죠. 여기 너무 춥잖아요. 난방 안 돼요? 춘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난방비 아껴야지. 이불 덮으면 따뜻해. 최 원장이 춘식을 침대 하나에 밀어 넣었어요. 여기서 자. 밥은 내일 아침에 줄게. 배고파. 밥 줘. 시끄러. 내일 아침까지 참아. 지금 주방 문 닫았어. 조금만. 빵이라도. 없다니까. 내일 먹어. 최 원장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 침대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이 몸을 뒤척이며 중얼거렸죠. 배고파. 배고프다고. 밥 줘. 시끄러워. 자라고. 맞은편 침대의 다른 노인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배고프다고. 아침에 죽만 조금 먹었어. 그럼 어쩌라고. 나도 배고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다시 열렸어요. 덩치 큰 남자 요양보호사가 들어왔죠. 손에 플라스틱 식판과 약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야? 밥 달라고? 남자 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배고파요. 조금만 주세요. 아침에 먹었잖아. 또 먹으면 배탈 나. 알았어? 그래도 배고프다고요. 빵이라도. 빵은 무슨 빵? 여기가 호텔이야? 남자 요양보호사가 약봉지를 뜯었습니다. 입 벌려. 약이나 먹어.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입을 꾹 다물었어요. 싫어요. 그거 먹으면 머리 아파요. 하루 종일 정신이 없다고요.
시끄러워. 남자 요양보호사가 식판으로 노인의 머리를 위협하듯 들어 올렸죠. 입 안 벌려? 맞을래? 알았어요. 먹을게요. 노인이 겁에 질려 입을 벌렸습니다. 남자 요양보호사가 알약 3알을 노인의 입에 쑤셔 넣고 턱을 움켜쥐었어요. 삼켜. 빨리. 뱉으면 혼난다.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알약을 삼켰죠. 잘했어. 이제 자. 떠들지 말고. 남자 요양보호사가 코웃음을 치며 방을 나갔습니다. 다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춘식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죠. 자정이 넘은 시각 복도에서 술판 버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한 잔 더. 원장님, 오늘 좋은 일 있으셨죠? 그럼. 1년치 선납이야. 1,000만 원 넘게 들어왔어. 대박이네요. 그럼 우리도 보너스 좀. 야, 이것들아. 술이나 실컷 먹어. 오늘은 내가 쏜다. 우와, 감사합니다. 그 영감 아들 완전 부자 같던데요. 차도 고급 외제차더라. 그러게. 근데 아버지를 이런 데 버리고 가네. 요즘 세상 참. 우리야 좋지 뭐. 돈만 들어오면 되지. 하하, 맞아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춘식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뒤 조용히 이불 속에서 손을 입으로 가져갔죠. 입안 깊숙한 곳 어금니 사이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어요. 춘식이 조심스럽게 혀로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작은 캡슐 모양의 기기가 손바닥 위로 떨어졌어요. 침으로 젖은 캡슐을 이불로 물기를 닦아냈죠. 새끼손가락만 한 크기의 캡슐이었습니다. 춘식이 캡슐 윗부분을 미세하게 돌렸어요. 작은 불빛이 깜빡이며 녹음 모드가 켜져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죠. 춘식은 캡슐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방금 전 요양원 입구에서 민석이 귓속말로 뱉은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죽어서 시체가 돼도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남남입니다. 춘식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죠. 녹음이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춘식은 캡슐을 꼭 쥐고 베개로 손을 가져갔어요. 베개 솜을 조심스럽게 뜯어냈죠. 그 깊숙한 곳에 캡슐을 밀어넣고 다시 솜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폭설은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춘식은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봤죠. 옆 침대의 노인은 수면제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춘식은 잠들지 않았어요. 요양원의 긴 밤을 지새우며 다음을 준비했죠. 서울 강남의 화려한 룸살롱 아니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를 버린 지 불과 3시간 만에 양주병을 들이켰어요. 테이블 위에는 비싼 안주들이 가득했죠. 민석 씨, 오늘 기분 좋아 보이는데요? 옆에 앉은 20대 여자가 민석의 팔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럼, 오늘 완전 해방됐어. 골칫덩이 하나 처리했거든. 무슨 일인데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지. 이제 자유야, 자유. 민석이 양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잔을 탁자에 내려쳤어요. 내일 당장 아버지 명의로 된 집 팔 거야. 금매로 내놓으면 얼마나 받을까? 집이 어디에 있는데요? 강북 쪽. 낡기는 했지만 땅값은 괜찮을 거야. 와, 대박. 그럼 저한테 명품 가방 하나 사주는 거예요? 여자가 교태를 부리며 민석의 어깨에 턱을 괴었죠. 당연하지. 가방 정도야 껌값이야. 민석의 휴대폰으로 대출 상환 독촉 문자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또 이 귀찮은 것들. 민석이 문자를 하나하나 삭제했어요. 빚 많아요? 좀 있어. 근데 곧 다 갚을 거야. 걱정 마. 어머, 민석 씨 멋있어. 룸살롱 안은 요란한 음악 소리로 가득했죠.
민석은 해방감에 젖어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같은 시각 강원도 요양원이었어요. 춘식은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벌컥 열리며 남자 요양보호사 2명이 들어왔죠. 야, 새로운 영감. 일어나. 한 명이 춘식의 이불을 확 걷어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지? 응?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춘식이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뭐? 아까 분명히 화장실 가고 싶다고 떠들었잖아. 아니야. 나 자고 있었어. 시끄러워. 일어나. 2명의 요양보호사가 춘식의 팔을 양쪽에서 잡아 끌었죠. 춘식은 휠체어에 억지로 태워졌습니다. 어디가? 무서워. 화장실 가는 거야. 신입은 신고식 해야지. 신고식? 그게 뭐야? 가면 알아. 요양보호사들이 춘식을 복도 끝으로 끌고 갔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멈췄습니다. 계단은 휠체어가 못 내려가니까 한 명이 춘식을 번쩍 들어 올렸죠. 춘식의 몸이 공중에 붕 떴어요. 아, 놔줘. 무서워. 가만히 있어. 금방이야. 지하 목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타일, 바닥과 녹슨 수도꼭지가 보였어요. 요양보호사들이 춘식을 바닥에 내려놓았죠. 자, 옷 벗어. 왜? 지금 목욕해야 돼? 신입은 다 하는 거야. 빨리 벗어. 춘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추워. 나중에 할래. 이 영감이 한 명이 춘식의 옷깃을 움켜잡았어요. 순식간에 상의를 벗겼죠. 아, 추워. 그만. 하의도 벗겨. 예. 2명이 춘식을 발가벗겼습니다. 춘식의 앙상한 몸이 드러났어요. 자, 이제 시작이다. 한 명이 벽에 걸린 고압 호스를 들었죠.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정신 좀 차려야지. 안 돼. 제발. 춘식이 손을 내저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얼음장 같은 찬물이 춘식의 몸에 쏟아졌습니다. 으악! 춘식이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꾹 다물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추위가 몰려왔죠. 왜 조용해? 소리 좀 질러봐. 한 요양보호사가 물줄기를 춘식의 얼굴에 직접 겨눴습니다. 춘식이 신음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녹음기는 병실 베개 속에 있었죠. 여기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감 진짜 독하네. 보통은 막 울고 그러는데. 더 세게. 찬물이 더 강하게 쏟아졌어요. 춘식의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만하자. 죽겠는데. 한 명이 호스를 내렸어요. 재미없네. 다음엔 더 재미있게 놀자. 옷 주고 방에 넣어. 요양보호사들이 젖은 환자복을 춘식에게 던졌습니다. 입어. 빨리. 춘식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주워들었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죠.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했습니다. 느리네. 우리가 입혀줄까?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 춘식이 간신히 옷을 걸쳤어요.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었습니다. 자, 가자. 요양보호사들이 춘식을 끌고 지하복도 끝 독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창문도 없는 좁은 방이 나타났죠. 여기서 좀 있어. 말 잘 들으면 내일 병실로 보내줄게. 추워. 너무 추워. 이불 없어. 참아. 쾅. 문이 닫히며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춘식은 젖은 몸으로 벽에 기댔어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춘식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복도에서 술 취한 직원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독방 문이 조용히 열렸죠. 50대 여자 요양보호사 영숙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영숙이 춘식에게 다가가 손을 흔들었어요. 춘식이 희미하게 신음했죠.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야. 옷이 다 젖었네. 영숙이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패딩 점퍼를 벗었습니다. 춘식의 어깨에 걸쳐줬어요. 어르신, 일어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누구? 저 김영숙이에요. 요양보호사. 아까 목욕실에서 당하는 거 봤어요. 왜? 그냥 둘 수 없어서요. 빨리 나가요. 영숙이 춘식을 일으켰죠. 춘식은 영숙의 어깨에 의지해 간신히 몸을 가눴어요. 고마워. 천천히 가요. 소리 내지 마시고. 두 사람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영숙은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주방 쪽 뒷문으로 춘식을 이끌었죠. 계단 조심하세요. 응. 뒷문이 열리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어요. 제 트럭이 저기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영숙이 춘식을 부축하며 눈길을 걸었죠. 춘식은 사력을 다해 발을 떼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숙의 낡은 트럭이 눈에 덮여 있었어요. 영숙이 조수석 문을 열고 춘식을 태웠습니다. 잠깐만요. 눈 좀 치울게요. 영숙이 앞 유리의 눈을 팔로 쓸어냈어요.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죠. 덜덜덜. 엔진이 몇 번 헛돌더니 겨우 걸렸습니다. 다행이다. 시동 걸렸네요. 춘식은 주머니 깊숙한 곳을 더듬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베개 속 캡슐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녹음기. 춘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을 빠져나가는 순간 2층 창문에 불이 켜졌어요. 최 원장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죠. 저기 트럭 아니야? 최 원장이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직원들을 발로 차 깨웠어요. 영숙이 그년이 환자 데리고 도망쳤어. 뭐? 빨리 차 가져와. 잡아야 돼. 직원들이 허겁지겁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죠. 하지만 폭설로 도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아, 차가 못 나가. 이거 어떡해? 일단 신고해. 빨리. 최 원장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영숙의 트럭은 이미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새끼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영숙이 백미러로 춘식을 확인했죠. 히터 틀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춘식의 굳었던 몸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제 집이요. 거기 가서 쉬셔야 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춘식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따뜻함에 몸을 맡기며 스르르 잠들었죠. 새벽 5시였습니다. 서울 모텔에서 민석은 만취 상태로 침대에 쓰러져 있었어요. 대리운전 기사가 민석을 부축해 방까지 데려다 줬죠. 손님 도착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가 어디야? 모텔이요. 집 주소를 안 알려주셔서. 아, 그래. 알았어. 가. 민석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지폐 몇 장을 건넸습니다. 기사가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민석은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졌죠. 아, 머리야. 너무 많이 마셨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석은 그대로 골아떨어졌어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죠.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울 모텔 침대에서
민석이 신음하며 눈을 떴어요. 머리야. 민석이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나 앉았죠.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생수를 집어들어 벌컥벌컥 마셨어요. 어젯밤에 뭐 했더라.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민석이 허리를 숙여 주었습니다. 화면에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찍혀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전화를 했어?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산 로펌이었어요. 태산 로펌? 여기가 왜? 민석이 전화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태산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박민석인데요. 아까 전화 주셨죠? 박민석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님께서 급하게 통화하시려고 했어요. 바꿔드리겠습니다. 잠시 대기 음악이 흘렀어요. 민석은 왜 이런 큰 로펌에서 자기에게 전화했는지 궁금했죠. 박민석 씨, 이상훈 변호사입니다.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연락 주셨나요? 박춘식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아버지인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무슨? 박춘식님 명의로 된 차명 계좌와 숨겨진 부동산 등 총 500억 원의 자산이 확인되었습니다. 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민석이 귀를 의심하며 다시 물었어요. 500억 원입니다. 저희가 상속세 관련 조사 중에 발견했습니다. 500억이요? 우리 아버지가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죠. 네, 맞습니다. 박춘식님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요? 오늘 오후 4시까지 본인 확인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전액 굽고 환수 및 사회단체로 기부됩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석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언 집행 절차상 본인 서명이 4시까지 없으면 자동으로 국가에 넘어갑니다. 박춘식님과 연락이 되시나요? 연락이요? 네. 됩니다. 당연히 되죠. 민석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4시까지 저희 사무실로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500억? 500억이라고?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빈털터리가 아니었어? 수백억 자산가였다고? 민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경악과 환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미쳤다. 완전 미쳤어. 500억? 민석이 웃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곧 웃음이 멈췄습니다. 잠깐, 4시까지? 지금 몇 시야?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10시 20분이었습니다. 6시간도 안 남았어. 민석이 바지를 주워 입었어요. 지퍼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저씨, 계산이요. 예, 손님. 3만 원입니다. 민석이 지갑을 뒤졌죠. 카드를 꺼내 던지듯 건넸습니다. 빨리요. 급해요. 예, 잠시만요. 계산을 끝내고 주차장으로 뛰어갔어요. 차 문을 열고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원도까지 얼마나 걸리지? 내비게이션에 요양원 주소를 입력했어요. 도착 예정 시간이 3시간으로 떴습니다. 3시간? 안 돼. 더 빨리 가야 해. 민석이 엑셀을 밟았죠. 차가 모텔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로 접어들었어요. 500억, 500억. 민석이 주문처럼 외쳤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이 펼쳐졌어요. 강남의 펜트하우스 사고, 외제차 바꾸고, 빚다 갚고, 차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질주했죠.
옆 차선의 차들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비켜, 급하다고. 민석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요양원만 생각했습니다. 2시간 30분 후였어요. 요양원 정문 앞에 민석의 차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죠. 브레이크 자국이 눈밭에 길게 그어졌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요양원 로비로 달려 들어갔죠. 박춘식, 우리 아버지 어디 계세요? 프런트에 앉아있던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제 가신 분 아니세요?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요? 민석이 프런트 데스크를 주먹으로 쾅 쳤어요. 잠깐만요. 원장님 부르겠습니다. 직원이 급히 내선 전화를 들었죠. 곧 최 원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박민석 씨, 왜 그러십니까? 우리 아버지요. 빨리 모셔와요. 그게, 최 원장이 눈을 피하며 말을 흐렸어요. 그게 뭐예요? 어서요.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환자분이 새벽에 없어지셨습니다. 뭐라고요? 도망을 가셨어요.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도망? 치매 환자가 도망을 가요? 민석이 최 원장의 멱살을 움켜잡았어요. 야, 이 사기꾼아. 내 아버지 어디 갔어? 놔주세요. 정말 모릅니다. 최 원장이 민석의 손을 뿌리치려 했죠. 새벽에 요양보호사 하나가 모시고 나간 것 같은데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요양보호사? 누구? 김영숙이요. 나이 55살 먹은 여자요. 민석이 최 원장을 바닥에 밀쳐냈습니다. 최 원장이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그 여자 연락처 내놔요. 빨리. 저기 파일에 있습니다.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뒤졌죠. 직원 명단을 꺼내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요. 민석이 명단을 낚아채 김영숙의 정보를 확인했어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주소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민석이 명단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요양원을 나가려다 다시 돌아섰죠. 아버지 병실이 어디예요? 2층 4인실입니다. 민석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춘식이 있던 침대는 비어 있었죠. 베개와 이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젠장. 민석이 침대를 발로 찼어요. 옆 침대의 노인이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누구? 아저씨, 여기 어제 새로 오신 할아버지 봤어요? 응? 누구? 치매 있는 할아버지요. 어디 갔는지 알아요? 몰라. 나도 어젯밤에 약 먹고 잤어. 민석이 혀를 찼죠. 방을 나와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뒷산이랑 주변 다 찾아봤어요? 최 원장에게 소리쳤어요. 예, 다 찾아봤습니다. 눈 때문에 발자국도 안 보이고 쓸모없는 것들. 민석이 요양원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뒤져 한 번호를 찾았죠. 여보세요, 흥신소죠?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저 박민석입니다. 예전에 일 맡긴 적 있잖아요. 아, 박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람 찾아야 돼요. 급해요. 누구를 찾으시는데요? 우리 아버지하고 김영숙이란 여자요. 55살. 민석이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강원도 일대 모든 감시, 카메라하고 차량 블랙박스 다 뒤져요. 오늘 안에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급하시면 비용이 좀. 금액은 백지수표예요. 얼마든지 줄 테니까 무조건 찾아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석이 차 보닛을 주먹으로 내려쳤어요. 쾅! 보닛에 움푹 자국이 났습니다. 어디 숨었든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내 돈 절대 못 줘.
민석이 하늘을 향해 소리쳤죠. 목이 쉴 정도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500억? 내 거야. 내 거라고. 요양원 직원들이 창문으로 민석을 내려다봤어요. 민석은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김영숙의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죠. 20km? 금방이네. 차가 요양원을 빠져나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어요. 달동네 끝자락에 위치한 허름한 단칸방에서 춘식이 눈을 떴죠. 따뜻한 방바닥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춘식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에는 비가 샌 얼룩이 있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부엌 쪽에서 소리가 들렸죠. 영숙이 냄비를 저으며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영숙이 춘식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어젯밤에 모셔왔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춘식이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베개 속 녹음기가 생각났어요. 놔두고 왔구나. 춘식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이 하얀 죽 한 그릇을 춘식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물김치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춘식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죽을 한술 떠 입에 넣자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죠. 천천히 드세요. 배탈 나요. 네, 알겠습니다. 춘식은 허겁지겁 죽을 비웠어요. 그릇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더 드실래요? 아니요. 충분해요. 정말 맛있었어요. 춘식이 그릇을 내려놓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죠.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영숙이 깜짝 놀라 휴지를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고마워서요.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 했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춘식이 영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르신,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요. 춘식의 목소리가 떨렸죠. 영숙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신고는 안 했어요. 신고요? 어르신 아들 말이에요. 좀 무서워서요. 영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잘하셨어요. 그 사람한테 연락하면 안 돼요. 네. 그럴게요. 춘식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영숙이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가족 사진이에요? 네. 아버지하고 찍은 거예요. 아버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셨군요.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매일 보고 싶어요. 춘식이 책상 위를 봤어요. 사채 비톡 촉장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빚이 있으세요? 아, 그거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좀 생겼어요. 얼마나 되는데요? 1,000만 원 정도요. 조금씩 갚고 있어요. 영숙이 머리를 극적였죠.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어르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춘식은 영숙의 고단한 삶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혼자 빚을 갚으며 요양원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이 그려졌죠.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영숙이 방을 나갔어요. 춘식은 재빨리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캡슐이 없었죠. 요양원에 놔두고 왔구나. 춘식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장판 한쪽이 살짝 들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춘식이 장판을 살짝 드러냈죠. 바닥에 작은 틈이 있었어요. 여기면 되겠어. 춘식이 중얼거렸습니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춘식은 재빨리 장판을 원래대로 덮었죠. 영숙이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좀 쉬세요. 피곤하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춘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요양원 근처 편의점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멈춰 섰어요. 흥신소 직원 2명이 내렸죠. 여기부터 시작하자. 감시 카메라 있나? 한 명이 편의점 안을 살폈습니다. 천장에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있네. 들어가자. 2명이 편의점으로 들어갔죠. 40대 주인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뭔데요? 어제 새벽에 이 근처 지나간 차 있었나요? 새벽에요? 왜요? 주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저희가 사람 찾고 있거든요. 실종자요. 흥신소 직원이 지갑을 꺼내 명함을 건넸죠. 흥신소? 무슨 일인데요? 치매 노인이 요양원에서 나왔대요. 찾아야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는데요. 감시 카메라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함부로 못 보여드려요.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흥신소 직원이 10,000원짜리 5장을 꺼냈어요. 새벽 시간대만 잠깐 보면 돼요. 주인이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죠. 잠깐만요. 컴퓨터 켤게요. 주인이 카운터 뒤 컴퓨터를 켰습니다.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몇 시쯤이에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요. 알겠어요. 주인이 마우스를 움직여 시간대를 찾았죠. 화면에 어두운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흥신소 직원들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새벽 4시 30분쯤 낡은 트럭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저거다. 멈춰봐요. 네. 주인이 영상을 정지시켰어요. 흐릿하지만 차량 번호판이 보였죠. 번호판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요. 확대해봐요. 주인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번호판의 숫자가 조금 더 선명해졌어요. 사진 찍어. 한 명이 휴대폰으로 화면을 찍었죠.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찾으시길 바랍니다. 2명이 편의점을 나왔어요. 차에 올라타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조회해봐. 알았어. 한 명이 노트북을 켜 차량 번호를 입력했죠. 잠시 후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나왔다. 차주 김영숙. 55세. 주소는? 여기 나와 있어. 바로 사장님한테 보고하자. 흥신소 직원이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석은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찾았어요? 네. 차량 번호 확인했습니다. 누구야? 김영숙이요. 나이 55살. 요양보호사 출신이에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좋아. 잘했어. 민석이 전화를 끊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잡았다. 이제 끝이야. 민석이 내비게이션을 다시 설정했죠. 영숙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춘식이 영숙을 바라봤어요. 영숙 씨. 네, 어르신. 혹시 집에 전화기 좀 쓸 수 있을까요? 전화기요? 네, 여기 있어요. 영숙이 낡은 휴대폰을 꺼내 춘식에게 건넸죠.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아는 사람한테 좀 연락해야 해요. 네, 편히 쓰세요. 춘식이 휴대폰을 받아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태산 법률사무소입니다. 이상훈 변호사 바꿔주세요. 누구시죠? 박춘식입니다. 아, 잠깐만요. 대기 음악이 흘렀죠. 곧 이상훈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나 박춘식일세.
춘식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어디 계십니까? 아드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 말은 듣지 마시게.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게. 네, 말씀하십시오. 플랜 B를 가동하게. 알겠나? 플랜 B요? 정말 하시겠습니까? 그래.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는 절대 내 위치 알려주지 마시게.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게. 춘식이 전화를 끊었어요. 영숙에게 휴대폰을 돌려줬죠. 다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춘식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곧 밤이 될 것 같았죠. 어르신, 저녁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좋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제가 뭐라도 해드릴게요. 영숙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어요. 춘식은 영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착한 여인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춘식이 중얼거렸어요. 다가올 폭풍우가 걱정되었습니다. 곧 민석이가 여기 올 거야. 춘식이 주먹을 꽉 쥐었죠. 준비해야 했습니다. 영숙이 팔을 썰며 물었어요. 어르신, 아드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세요? 그 사람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에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돈 때문이에요. 다 돈 때문이죠. 춘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드님인데.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춘식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영숙 씨. 네. 내 딸이 되어주겠소? 예. 영숙이 깜짝 놀라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 딸이 되어주시오. 내 남은 재산은 당신에게 주고 싶소. 어르신, 무슨 말씀을. 영숙이 손사래를 쳤죠. 진심이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자격 있소. 충분히 있어요. 춘식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거절하지 마시오. 어르신.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 같은 딸을 갖고 싶었소? 평생 그런 딸을 원했어요. 저도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영숙이 눈물을 흘렸죠. 그럼 내 딸이 되어주겠소? 네. 네, 아버지.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제동 소리가 들렸어요. 기.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났죠. 이 집이야. 누군가의 고함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춘식이 벌떡 일어났어요. 영숙 씨, 내 뒤로 가요. 왜요? 누구예요? 민석이에요. 왔어요. 춘식의 얼굴이 굳어졌죠. 폭풍우가 몰아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달동네 골목길로 검은색 승합차 2대가 헤드라이트를 끄고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엔진 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영숙의 집 앞에 멈춰섰죠. 차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 4명이 내렸어요. 민석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조용히 해. 도망가면 안 돼. 알겠습니다. 흥신소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민석이 영숙의 집 대문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맞아? 네. 주소 확인했습니다. 좋아. 들어가자. 민석이 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잠기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죠. 영숙의 집 안이었습니다. 춘식과 영숙이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영숙 씨, 정말 괜찮겠소? 춘식이 영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괜찮아요. 영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당신은 내 딸이요.
네.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제동 소리가 들렸어요. 기익. 차 문 여러 개가 동시에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쿵, 쿵.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이 집이야. 여기 맞아. 민석의 고함이 골목에 울려 퍼졌죠. 춘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숙 씨, 내 뒤로 가요. 빨리. 왜요? 누구예요? 민석이에요. 왔어요. 춘식이 영숙을 등 뒤로 숨겼어요. 쾅! 현관문이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날아왔습니다. 문짝이 거실 바닥에 처박혔죠.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어요. 민석이 먼지 속에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뒤이어 흥신소 직원 4명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아버지, 민석이 춘식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민석아, 왜 이러니? 춘식이 영숙을 더 뒤로 밀었어요. 왜 이러냐고요? 웃기는 소리 하시네. 민석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에 소박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아, 이거 봐. 내 돈 훔쳐다가 아주 살림을 차리셨네. 무슨 소리야? 무슨 돈? 시치미 떼지 마세요. 500억 있잖아요. 500억? 민석이 식탁 앞으로 다가갔죠. 이게 뭐예요? 밥 먹고 계셨어요? 그만하고 나가거라.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내가 올 곳이 아니라고요? 민석이 비웃으며 식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반찬이 사방으로 튀었죠. 아! 영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이래요? 음식을 왜 버려요? 영숙이 춘식 앞으로 뛰쳐나갔어요. 영숙 씨, 안 돼. 춘식이 영숙을 붙잡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흥신소 직원 한 명이 영숙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으악! 가만히 있어. 조용히 안 하면 다친다. 직원이 영숙을 바닥에 패대기 쳤죠. 쿵! 영숙의 몸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이놈! 썩 물러가라. 춘식이 민석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민석이 춘식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휴! 춘식의 몸이 뒤로 밀려났죠. 벽에 등을 부딪혔어요. 으윽! 가만히 계세요. 안 다치게. 민석이 춘식을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치매 연기는 끝났어요? 500억 내놔요. 빨리.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태산 로펌에서 연락 왔어요. 민석이 춘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죠. 도장 어디 있어요? 통장은요? 다 내놔요. 손 놔. 아파. 아프기는요. 500억 내놓으면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흥신소 직원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뭐 있나? 옷가지들을 마구 바닥에 던졌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벽지도 뜯어봐. 숨겨뒀을 거야. 알겠습니다. 직원이 벽지를 손톱으로 긁어찢기 시작했어요. 왜 이래요? 남의 집에서. 영숙이 바닥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한 직원이 영숙에게 다가갔어요. 또 떠들면 가만 안 둬.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영숙이 민석의 다리를 붙잡았죠. 어르신께 그러지 말아요. 제발이요. 뭐? 민석이 영숙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어르신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제발 보내드려요. 닥쳐. 민석이 영숙을 발로 걷어찼어요. 으악. 영숙의 몸이 벽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머리가 벽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죠. 쿵. 영숙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춘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석의 손을 뿌리치고 영숙에게 달려가려 했어요. 어딜? 민석이 춘식의 팔을 낚아챘죠. 나 달라고.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춘식은 영숙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봤습니다. 극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었죠. 춘식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춘식의 얼굴을 봤어요. 춘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춘식이 비틀거렸죠. 몸에 힘이 빠졌어요. 야, 정신 차려. 민석이 춘식을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환자 상태가 안 좋은데요. 흥신소 직원이 다가왔어요. 닥쳐. 가만히 있어. 민석이 소리쳤죠. 춘식은 쓰러지면서도 시선을 거실 한쪽으로 돌렸습니다. 장판 밑이었어요. 캡슐을 숨긴 곳이었죠. 장판. 춘식이 희미하게 중얼거렸어요. 뭐라고요? 장판? 민석이 춘식의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요. 도장 어디 있냐고. 춘식의 눈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흥신소 직원들은 천장과 서랍만 뒤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장님, 여기도 없습니다. 책상 서랍도 다 비었어요. 어디 숨겼어? 민석이 춘식을 흔들었죠. 말해요. 빨리. 춘식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죠. 춘식이 신음했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당황하며 춘식의 뺨을 계속 때렸어요. 정신 차려요. 죽으면 안 돼요. 춘식의 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어요. 몸이 축 늘어졌죠. 아버지. 민석이 춘식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야, 이거 큰일인데요. 한 직원이 다가와 춘식의 맥박을 짚었어요. 맥박이 너무 약해요. 빨리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닥쳐. 구급차 부르지 마.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두면 죽어요. 죽으면 안 돼. 도장 찍고 죽어야 한다고. 민석이 소리를 질렀죠. 바닥에 쓰러진 영숙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시야가 흐릿했죠. 어르신.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춘식이 쓰러진 것이 보였어요. 아버지. 영숙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떨리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었죠. 119. 영숙이 긴급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따르릉. 신호음이 울렸어요. 야, 저 여자. 한 직원이 영숙을 발견했습니다. 119 어디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상황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죠.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영숙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달동네. 영숙이 집.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석이 달려와 영숙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이것. 휴대폰을 벽에 던져버렸죠. 퍽! 휴대폰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구급차 소리였습니다. 사장님, 구급차 온다. 젠장. 민석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골목 입구에 빨간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사장님, 우리 빠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 가자. 민석이 흥신소 직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들은 뒷문으로 나가. 빨리.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민석은 잠시 춘식을 내려다봤어요. 춘식은 의식을 잃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죠. 젠장, 이렇게 될 줄은. 민석이 혀를 찼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죠. 이렇게 해야 돼. 민석이 바닥에 떨어진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영숙의 손에 쥐어줬어요.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민석이 중얼거렸죠. 구급차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차도 함께 도착했어요. 환자 어디 계십니까? 구급대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찰관 2명도 함께 들어왔죠. 민석이 울먹이며 구급대원들을 맞았어요. 여기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아버지 납치했어요. 민석이 영숙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저까지 찌르려고 했어요. 봐요, 칼 들고 있잖아요. 영숙의 손에 식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영숙에게 다가갔어요. 아니에요. 저 안 그랬어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죠. 칼 내려놓으세요. 이거 제가 잡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일단 내려놓으세요. 경찰관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칼을 떨어뜨렸어요. 어르신을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일단 진정하시고. 경찰관이 영숙의 팔을 붙잡았죠. 구급대원들이 춘식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맥박 약합니다. 빨리 이송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들것이 구급차로 옮겨졌어요. 민석이 뒤따라갔죠. 저도 같이 가야 해요. 보호자예요. 예, 타세요. 민석이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춘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지킬게요. 구급차 문이 닫혔죠.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영숙은 경찰관에게 팔이 붙잡힌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얼굴을 적셨습니다. 아버지. 영숙이 작게 중얼거렸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경찰관이 영숙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일단 서에 가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영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현장에서 칼을 들고 계셨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박민석이 제 손에 쥐어준 거예요. 일단 가시죠. 거기서 자세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경찰관이 영숙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죠. 다른 경찰관들이 영숙의 집 앞에 폴리스 라인을 쳤어요. 현장 보존합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노란 테이프가 대문 앞을 가로막았죠. 집안은 엉망이었지만 장판 및 캡슐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1시간 후였습니다. 시립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맥박 40, 혈압 90에 50, 간호사가 수치를 불렀습니다. 심정지 위험 있어요. 빨리 준비하세요. 의사가 달려왔어요. 민석은 응급실 밖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제발. 복도 끝에서 기자 2명이 달려왔어요. 저기요. 박민석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지역 신문 기자입니다.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지금은 좀. 500억 자산가 납치 사건이라던데 어떻게 찾으셨어요?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없어졌다고요. 제가 직접 찾아다녔죠.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범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김영숙이란 여자요. 요양보호사 출신이래요. 돈 때문이겠죠. 민석이 눈물을 닦는 척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목숨 걸고 아버님을 구하시다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 아버지인데요.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계십니까? 네, 저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응급수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수술이요?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동의서 작성해 주세요. 민석이 빠르게 서명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민석이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죠.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떴습니다. 500억 자산가 납치 사건, 효자 아들이 구출. 댓글이 쏟아졌죠. 대박, 진짜 효자네요. 요즘 이런 아들 어디 있어요? 민석은 하룻밤 사이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숙이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김영숙, 조사실로 나오세요. 철창 문이 열렸어요. 영숙이 조사실로 끌려갔죠. 형사 2명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춘식 씨를 납치한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학대당하고 계셔서 도와드리려고요. 증거 있습니까? 제가 직접 봤어요. 목격자가 당신뿐이면 증거가 안 됩니다. 박민석 씨를 칼로 찌르려 한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건 박민석이 조작한 거예요. 제 손에 칼을 쥐어줬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형사가 코웃음을 쳤죠.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박춘식 씨 재산을 노린 거 아닙니까? 500억이요. 예. 전혀 몰랐어요. 일단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납치 및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아니에요. 저 정말 안 했다고요. 영숙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춘식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호흡기가 코에 연결되어 있었죠. 민석이 옆 의자에 앉아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크크. 다들 날 칭찬하네. 춘식의 눈꺼풀이 떨리며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춘식이 민석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네요. 의식은 정상이에요. 다행이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석이 춘식의 손을 잡았어요. 춘식은 손을 빼내려 했지만 힘이 없었죠.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갔어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제가 지킬게요. 민석이 웃으며 말했죠. 밤이 되었습니다. 민석이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춘식이 조심스럽게 침대 옆 종이와 펜을 집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적었어요. 태산 변호사, 영숙집, 장판 및 간호사가 순회하러 들어왔죠. 환자분, 괜찮으세요? 춘식이 종이를 간호사에게 내밀었어요. 예, 태산 변호사요? 변호사 부르시려고요? 춘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바로요? 급하세요? 춘식이 또 끄덕였죠. 알겠어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간호사가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석이 돌아왔어요. 뭐 하세요? 환자분 상태 확인했어요. 편히 쉬세요. 간호사가 나갔죠. 새벽 2시였습니다. 영숙의 집 앞이었어요. 폴리스 라인이 쳐진 채 어두웠죠. 청소 용역 업체 직원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태산 로펌의 이상훈 변호사였어요. 여기로군. 이상훈이 주변을 살피고 대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켜 거실 바닥을 살폈어요. 장판 밑이라고 하셨지. 장판 한쪽이 살짝 들떠 있었죠. 무릎을 꿇고 장판을 드러냈습니다.
바닥 틈에 손을 넣어 더듬었어요. 있다. 작은 캡슐이 만져졌죠. 조심스럽게 꺼내 증거물 봉투에 넣고 봉인했습니다. 됐다. 이상훈이 집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캡슐은 안전하게 회수되었습니다. 이제 반격이 시작될 참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아버지, 기분 좀 어때요? 민석이 춘식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춘식은 산소호흡기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자는 척하지 마세요. 깨어 계신 거 알아요. 춘식이 천천히 눈을 떴죠.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들 다 내보냈어요. 우리끼리 얘기 좀 해요. 민석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죠. 병실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장난 그만하고 진지하게 얘기합시다. 민석이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유언장을 꺼내 춘식의 눈앞에 들이밀었죠.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춘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안 보려고요? 민석이 춘식의 턱을 잡아 억지로 돌렸어요. 잘 보세요. 여기 도장 찍는 란 있죠? 춘식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척했어요. 말 못하는 척하지 말고요. 손가락은 움직이잖아요. 민석이 춘식의 손을 잡았죠. 도장만 찍으면 그 여자는 풀어주겠어요. 춘식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영숙이요. 김영숙? 안 그러면 감옥에서 썩게 될 거예요. 민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납치범으로 10년은 받을걸요? 아니 살인 미수까지 있으니까 15년? 춘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때요? 도장 찍을래요? 안 찍을래요? 춘식은 시간을 끌었어요. 초조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요?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빨리 결정하세요. 내 인내심도 한계가 있어요. 춘식이 여전히 반응하지 않자 민석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민석이 춘식의 산소줄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도장 안 찍으면 이거 뽑아버릴 거예요. 알았어요? 춘식의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빨리 도장 찍고 죽어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면서. 민석이 산소줄을 흔들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컥.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석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산 로펌의 이상훈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뒤에는 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 4명이 있었죠. 그리고 수갑을 찬 영숙도 함께였습니다. 당신들 뭐예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박춘식 회장님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이상훈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법적 대리인이요? 무슨 소리예요? 박춘식 회장님께서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말도 못 하시는데. 서면으로 하셨죠. 이상훈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여기 병실 내 텔레비전에 연결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민석이 당황하며 물었죠. 이상훈이 노트북을 텔레비전에 연결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훈이 마우스를 클릭했죠. 병실 안에 요양원 앞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밤이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죠. 여기서 편히 계세요, 아버지. 다신 연락 안 할 겁니다. 죽어서 시체가 돼도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남남입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녹음 파일입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다음 장면은 요양원 목욕실이었습니다. 찬물 뿌리는 소리와 요양보호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악! 춘식의 비명소리도 생생했죠.
그리고 이건 며칠 전 영숙 씨 집에서의 녹음입니다. 영숙을 폭행하는 타격음이 울려 퍼졌어요. 쾅! 으악! 민석의 목소리도 들렸죠. 닥쳐. 내 돈 훔쳐다가 살림 차리셨네? 병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민석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건 방금 전 녹음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빨리 도장 찍고 죽어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면서. 춘식의 침대 밑에 비상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실시간으로 녹음되고 있었죠. 이건 조작이에요. 딥페이크라고요. 민석이 발악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형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진짜예요.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병실 밖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병실 문이 열린 틈으로 카메라들이 보였죠. 실시간 방송 중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민석 씨가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유튜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휴대폰 화면의 채팅창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박, 효자 아니었네요. 완전 사기꾼이잖아요. 저런 인간이 영웅이라니. 영숙 씨 불쌍해요. 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박민석 씨 체포하겠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죠. 존속 살해 미수, 감금, 폭행, 위증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겠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찰칵. 민석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민석이 춘식에게 매달렸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춘식은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차갑게 고개를 돌려 외면했어요. 가세요.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춘식의 목소리가 떨렸죠. 아버지. 형사들이 민석을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박민석 씨 할 말 있으십니까? 거짓말한 이유가 뭡니까?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형사 한 명이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영숙 씨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석방하겠습니다. 찰칵. 영숙의 수갑이 풀렸죠.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춘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춘식이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고생 많았죠? 아니에요. 아버지만 무사하시면 돼요.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 딸.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 병실 밖에서는 여전히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죠. 하지만 병실 안은 따뜻한 눈물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상훈이 조용히 노트북을 챙겼어요. 회장님, 모든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수고했네. 춘식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푹 쉬십시오. 제가 나머지는 처리하겠습니다. 고맙네. 이상훈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형사들도 뒤따라 나갔어요. 병실에는 춘식과 영숙만 남았죠.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영숙이 춘식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정말 다행이에요. 영숙 씨 머리는 괜찮고요? 네. 많이 나았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작업장이었어요. 민석이 낡은 수의를 입고 앉아 있었죠.
손으로 쇼핑백을 접고 있었습니다. 야, 박민석. 손이 느려. 옆자리에 앉은 덩치 큰 죄수가 민석의 뒤통수를 탁 쳤어요. 아, 빨리 안 해? 할당량 못 채우면 나도 깎여.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됐어. 내 거 대신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민석이 죄수의 쇼핑백까지 접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에 종이 베인 상처가 있었지만 쉬지 못했죠. 야, 점심시간이다. 밥 먹으러 가자. 죄수들이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민석도 따라 일어났어요. 식당으로 들어가 줄을 섰죠. 급식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다음, 배식 담당이 국과 밥을 퍼주었어요. 민석이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떴죠. 이게 밥이야, 개밥이야.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아까 그 덩치 큰 죄수가 다가왔어요. 아,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맛없으면 놔줘. 난 2그릇도 먹어. 아니에요. 제가 먹을게요. 민석이 급히 밥을 입에 넣었죠. 그나저나 영치금 넣어줄 사람 없어? 없어요. 불쌍하네. 그럼 내 빨래 해줘. 컵라면 하나 줄게. 네. 할게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하네. 오늘 저녁에 가져와. 죄수가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민석은 식판을 내려다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폭설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리고 왔던 날이었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민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강원도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양지바른 언덕 위에 아름다운 건물이 서 있었어요. 행복한 동행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과거 지옥 같았던 요양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춘식이 그 자리를 매입해 전원주택형 실버타운을 지었어요. 정원에서 춘식이 배추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호미질을 했어요. 아버지, 새참 드세요. 영숙이 시원한 식혜를 들고 나왔죠. 오, 고맙네. 춘식이 호미를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영숙이 건넨 식혜를 받아 마셨어요. 아, 시원하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괜찮아. 이렇게 몸 움직이는 게 좋더라고. 춘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배추가 잘 자랐네요. 영숙이 배추밭을 둘러봤어요. 그러게. 올해는 김장 많이 할 수 있겠어. 어르신들 다 나눠드려야죠. 당연하지. 2사람이 나란히 배추밭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아. 네, 아버지. 행복하니? 춘식이 영숙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감사해요. 나도 고맙네. 좋은 딸을 얻어서. 춘식이 영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들어가자. 점심 준비해야지. 네. 2사람이 집으로 걸어갔어요.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마당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윷 나왔다. 아이고, 또 졌네. 하나 더 하자. 이번엔 내가 이긴다.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퍼졌죠. 춘식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어르신들 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요양원에서 구조된 분들이랑 달동네 이웃분들이지. 정말 잘하셨어요, 아버지. 뭘,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춘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거실 식탁에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영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뭐 해 먹지?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 어때요? 좋지. 어르신들 좋아하시겠네. 춘식이 부엌으로 들어가 영숙을 도왔습니다. 아버지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춘식이 팔을 썰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요리를 했죠.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긴 식탁에 노인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자, 다들 수저 드세요. 영숙이 밥그릇을 나눠줬죠. 감사합니다, 영숙 씨. 맛있겠다. 노인들이 밥을 뜨기 시작했어요. 춘식이 식탁 머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회장님, 식사 안 하세요? 한 노인이 물었죠. 아, 하지. 지금 하려고. 춘식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춘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생선구이도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죠. 맛있게 드세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박민석 전 피의자, 항소 기각.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존속 살해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박민석 씨의 항소가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화면에 민석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춘식이 표정 변화 없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네, 괜찮습니다. 춘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아드님인데.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춘식의 목소리가 단호했죠. 영숙이 춘식의 어깨를 주무르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우리 다 같이 온천 여행 갈까요? 온천이요? 노인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죠. 가시죠. 춘식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와, 온천 가요. 오랜만이네. 노인들이 기뻐하며 웃었죠. 춘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지갑을 꺼냈죠. 지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석의 돌잔치 사진이었어요. 아기였던 민석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춘식이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잠깐 슬픔이 스쳤어요. 하지만 이내 표정을 굳혔죠. 거실로 나와 벽난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춘식이 사진을 불길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지직! 사진이 타기 시작했어요. 민석의 얼굴이 불길에 휩싸였죠. 춘식은 사진이 재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조각까지 완전히 타버렸어요. 이제 끝이야. 춘식이 작게 중얼거렸죠. 영숙이 다가와 춘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춘식이 영숙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다 보내줬어. 이제 우리 가족만 생각할 거야. 네, 아버지. 영숙이 춘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졌어요. 1년 전 그 밤의 눈과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서웠던 눈보라가 아니었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축복의 눈이었죠. 눈이다. 노인 한 분이 창밖을 보며 외쳤습니다. 우와, 예쁘다. 올해 첫눈이네. 노인들이 창가로 몰려갔어요. 아이들처럼 좋아하며 눈을 바라봤죠. 춘식과 영숙도 함께 창가에 섰습니다.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행복하시죠?
응, 정말 행복해. 춘식이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게 진짜 재산이야. 돈이 아니라. 네, 저도 알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거실에서는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주황빛 불빛이 창밖으로 새어나왔어요. 눈은 계속해서 내렸죠.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며 포근함을 선물했습니다. 춘식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죠. 고맙다. 춘식이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어요. 하늘에게일 수도 있고 운명에게일 수도 있었죠.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숙이 춘식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들어가요, 아버지. 추워요. 그래. 들어가자. 두 사람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노인들과 함께 둥글게 모여 앉았어요. 오늘 윷놀이 한 판 더 할까요? 한 노인이 제안했죠. 좋아요. 저도 할래요. 노인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윷놀이판이 펼쳐졌어요. 육가락이 굴러갔죠. 뭐 나왔어요. 와, 대박. 웃음과 환호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춘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죠. 돈도 명예도 아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나둘 노인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재미있었어요. 푹 쉬세요. 내일 봐요. 인사를 나누며 방문을 닫았죠. 춘식과 영숙도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춘식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죠.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며 조용히 쌓여갔죠. 행복한 동행 건물 전체에 따뜻한 불빛이 감돌았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오늘 들려드린 박춘식 어르신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아들은 결국 차가운 철창 안에서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다가온 영숙 씨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껍데기뿐인 효도를 살 수는 없지만 따뜻한 진심은 얼어붙은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밥 한 끼를 먹더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춘식님과 영숙 씨가 맞이한 저 포근한 눈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늘 따뜻하고 행복한 축복만이 가득 쏟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